진심? 대체 왜 그런 거래? 왜? 깨졌어. 한 3, 만났을 걸 텐데. 자, 시작해봅시다. 숙제가 따로 있었나 없었나? 있었어 없었어? 그런 거 같은데. 있었다고? 그런 거 같은데. 지난번에 955번까지 질문 받은 게 숙제 그게 끝이었나? 자, 그럼 다시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던 등차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결과를 부르는 SN이라는 걸 여기 이거부터 표현부터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고 문제에서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합을 의미하는 형태를 수열에서는 SN이라고 많이 불러. 그리고 그 SN의 의미를 여기 적혀있는 N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합은 S를 말하는 건데 합하는 건데 그걸 어디까지 합하는 거냐, N번째 항까지 합하라는 뜻. 시적은 당연히 첫 번째 항이 될 테고, 그래서 주어진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약간 급하게 말한 감이 있었지만 지난번에도 내용은 똑같아.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걸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이걸 빠르게 계산하고자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이 더할 건데 이 녀석의 왼쪽과 오른쪽을 완전히 뒤집어서 첫 번째 적히는 항이 n번째 항, 그 옆에 적히는 항이 n-1번째 항, n-2번째 항, 그렇게 적다 보면 이번에 마지막에 적히는 항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더해보면 좌변은 SN끼리 두 번 더하는 것일 테니까 SN의 2배가 될 테고, 우변을 잘 보면 여기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그리고 여기도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각각 표현하면 두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게 두 번째 항일 거고, 얘도 등차 수열이니까 n-1번째 항은 누구냐? 이 옆에 있는 n번째 항보다 공차가 하나 적은 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공차를 더한 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공차를 더한 거니까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공차를 한번 뺀 거라고 봐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더할 때도 결국에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셈이 되면서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는 날아가게 되고, 결국 남게 되는 건 여기도 역시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결국 이 우변에 있는 전체 합은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여기도 a1 더하기 an,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녀석을 몇 번을 더하게 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점 n번을 더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적을게. 등차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부를 건데,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를 이제부터 SN이라 부를 거고, 그 SN을 계산하는 결과는 우변에 만들어져 있는 식을 양변 2로 나눠서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지. 한 개만 더 줘볼게. 우리 기억나?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이,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등차수열의 n번째 항 유도하는 과정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만큼의 공차를 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 n번째 항 자리에 얘를 넣게 되면 첫째 항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a1 더하기 a1, 이 a1에다가 n-1d를 계산한 것과 같다. 같은 식이지. 이거 다른 식 아닙니다.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n을 곱하고 2로 나눠서, 그런데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은 사실 얘랑 같기 때문에 n번째 항이 얘랑 같은 거니까 요 an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도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식 하나 뭐가 다르고 좀 형태가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외울 수 있도록 하자고. 숫자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으려나? 칠판 볼까? 자, 이런 수열이 있어. 이거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죠. 첫째 항 얼마고? 1이고 공차 얼마인? 2인. 그래서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시키자. 그리고 첫째 항 1 나오려면 여기다가 1 빼주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고 있는 수열의 n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 이때 질문.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수열에선 S5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1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원할 때 우리는 S5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 이 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자고.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S5라고 하는 녀석은 그 수열의 1항부터 시작해서 5번째 항까지 더해달라는 의미라는 얘기인 거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랑 몇 층에 2분의 여기 적혀있는 n이 SN에 사용되고 있는 게 n이지. n항까지 합을 원할 때 여기 n이 적혀있는 것처럼 5항까지 합을 원할 때는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 들어올 건 수열의 첫째 항과 저기 적혀있는 게 AN이죠. 근데 여기가 S5니까 끝항은 n이 아니라 5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요거를 잘 봐. 요 녀석이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봐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들어가는 한 개수도 5개, n개가 아니라 5개. 여기에 적혀있는 것도 AN이 아니라 5항까지 합을 원할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5번째 항이라는 거.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첫째 항 1에다가 끝항 9를 더한 결과를 말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5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지? 실제로 이 정도는 그냥 더할 수도 있어. 그냥 더해도 아마 정답이 25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저기 적혀있는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한 번만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질문할 거야. 뭐 할까? 자, 이렇게 나갈 수열이 있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마무리들 잘해. 자, 네 문제 전부 다 풀어보세요, 지금.
지금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문제, 20번째 항 찾아보는 게 두 번째 문제, n항까지 합 구하는 게 세 번째 문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네 번째 문제. 무조건 암기를 통해서 푸는 파트야. 이해고 말고 필요 없어. 저 합을 구하는 공식, 등차수열의 n번째 구하는 공식. 이미 여기 두 가지는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복습 적당히 했다면 잘 할 거고, 요거 두 개도 저기 있는 내용 가지고 무조건 암기를 통해서 풀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 좀 이따 문제 풀기 전에.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마음대로 잘 지어봐.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열이 한 가지가 더 있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등차 수열 말고 등비 수열이라는 내용에,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더해 나가면서 만드는 지금 등차 수열 말고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면서 만드는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등비 수열도 n번째 항 찾는 방법과 n항까지 합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 지금껏 포함해서 공식의 자격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게 맞다.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n항까지 합,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 첫째 항은 1항일 거고, n항까지 합이라면 끝항은 n번째 항일 거잖아. 그래서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계산을 진행해주면 된다는 얘기. 물어봐도 되나 이제? 우리 이따 수업 끝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까지 하면 이제 특강 수업 끝나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낮 수업하고 저녁 수업 하게 될 거고,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이제 정규 수업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원래 정규 수업은 저녁 수업이잖아, 그치? 근데 이번 주 목요일만 그 정규 수업을 지금 하는 것처럼 낮에 똑같이 1시에 시작하고 끝내는 걸로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녁으로 돌아갈 거고, 이따가 다시 말해줄게. 자, 시작해보자. 유빈아, n번째 항 누구? 이 수열의 n번째 항 2n? 공차가 얼마인데? 공차가 4인데 왜 2n이야? 4n 마이너스 3? 지금 수열의 첫 장이 얼마야? 또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야 되는 건데? 뭐라고? 17 플러스 7이라고?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야 된다니까. 뭐야,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못해 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수열의 n번째가 나타내는 방법은 4n 마이너스
윤지. 그럼 20번째는 누구야? 여기다가 20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73. 그 다음 민재. SN은? 2n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식으로 불러줘. S는 2분의 2분의 n n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지금 민재 이걸로 한 거구나. 그치? 선생님은 이걸로 하길 바랬는데 어떻게 해주면 돼? 첫째 항. 그러니까 지금 민재가 계산한 식은 이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건데 수열의 첫째 항이 누구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물론 여기 나와 있기도 해.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더하기 n번째 항은 방금 유빈이가 찾아준 4n 마이너스 7.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면 2분의 n항이라면 한개수가 n개를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개, 여기다가 n,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첫째 항, 끝자리에 끝항. n항까지 합이면 끝항이 n번째 항일 거잖아. 그 끝항을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민재가 말한 건 뭐라고?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4n제곱 먼저 정리하면 2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n 약분하면 마이너스 5n 되는 게 민재가 말한 정답 맞지? 그럼 주성아, S10은 150 어떻게 계산했어? 150은 여기다가 그냥 10 테이프 여기다 10 집어넣었어? 10 집어넣으면 200 150이겠네?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이거 2분의 한 개수 몇 개? 10개. 첫째 항 누구? 마이너스 3. 끝항은 지금 몇 번째 항이 돼야 되지? 10번째 항은 지금 유빈이가 찾아놓은 수열에 의하면 10번째 항 찾을 수 있어. 10번째 항 얼마야? 33. 그래서 계산한 게 30. 2로 나누면 15. 15 곱하기 10이니까 150. 민재가 말한 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만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에 맞게 대입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잘 봐도 또 질문할 거야. 자, 계산해보세요. 등차수를 합하는 곳이 다시 SN, N항까지 합, N항까지 합. 시작은 당연히 1항부터야. 1항부터 N항까지 오니까 한 개수는 당연히 N개겠지. 공식이 뭐냐? 2분의 시작해서 한 개수 N 먼저 곱해주고 그 옆에다가 누구를 더해서 곱하면 되느냐?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서 곱해주면 돼. SN이면 끝항은 N번째 항. 마지막 문제는 S20이면 끝항이 20번째 항이니까 A1 더하기 A2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N 곱하기 A1 더하기 AN. 그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열이 원하는 합의 끝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끝번호. 그 식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으로 적혀 있지만 그걸 외울 때 2분의
항개수 곱하기 2분의 n이라고 외우지 말고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a1 더하기 an이라고 외우지 말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외워주세요. 그래야지 대입할 때 편하지. 그리고 아까 민재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an을 수열의 a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an이라는 건 a1 더하기 n-d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an 대신 a1 더하기 n-1d를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똑같은 계산 나온다. 어차피 같은 식일 테니까. 자, 그 다음 누구부터 볼까, 이번엔? 자, 순서대로 하자. 채원이. AN은? 마이너스 3은 더하기 14. 3엔 더하기 얼마? 14. 14? 맞겠네. 민기야,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31, 마이너스 45니까 맞겠네. 정환이 이거 10 불러봐. 2분의 n 곱하기 11. 첫째 항 11 마이너스 3. 더하기 끝항은 n번짝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14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뭐 이대로 냅둬도 되지만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에다가 그 다음 이게 계산하면 25구나. 그럼 2분의 25n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이게 수열의 n항까지 합을 말하는 식이 된다. 만약에 이 문제가 S10을 원하고 있다. 그럼 여기다 10만 넣어주면 돼. 아까 주장이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에 요 4개 항만 원하고 있다. S4를 원하고 있다. n자리에 4 넣고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진행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연습도 할게요. 문제가 S20이니까 여기다 20 넣어주면 계산되는 거 맞는데 한 번만 더 식으로 불러보자고. 고아야, 요거 한번 식으로 불러볼래? 여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 모르겠어요. 여기 봐봐. 이거 보라고 그랬잖아. 이거 보고 대답하는 거야. S20 구하는 거고. 그럼 분자에 누구 들어와야 돼? 저기 SN이야. SN 구할 때 식이 이렇게 잡혀. 여기 N이라는 숫자가 여기하고 여기에 적혀 있어. 지금 이렇게. 그럼 요거 보고 똑같은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20. 그 다음 뭐? 첫 장이니까 11 더하기 여기 뭐 들어와야 돼? 아니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저기 n자리에 20 넣을 거잖아. n자리에 20 넣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A20이 들어와야 돼. 20번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거 보고 20 넣어서 20번장을 찾아서 더해야 된다니까. 그럼 20 넣어주면 얼마야? 넣어주면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46이 되겠네. 마이너스 46 더해서 계산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자, 한 번 더. 뭐하지?
이거 세 문제만 한 번 더 하고 이제 문제 풀어 갈까 우리?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상해 생각 꼭 해. SN의 의미가 뭔지. SN의 의미가 더하라는 얘기야. 뭘 더해야 되냐? A1부터 AN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뜻이라고 SN이.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건 항이 몇 개냐? N개야 N개. SN의 의미는 1항부터 N항까지 N개의 항의 모든 결과들을 더해달라는 뜻이야. 그때 그걸 정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이 일단 2로 나눈 분모 2에다가 분자에 내가 더해야 될 항의 개수 n 곱하기 더해야 되는 수열에 첫째 항과 끝항이 있을 거잖아. 첫째 항은 당연히 a1일 거고 끝항은 n항까지 더할 때 끝항은 an이야. an. n번짝이 끝항이라고.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을 숫자들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 무조건 외워서 푼다. 대신 외울 때 그냥 무턱대고 2분의 a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a1 더하기 an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n이 뭔지. n이 한 개수야. 한 개수.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의 한 개수. 그 다음에 a1 더하기 an이 뭐야? 더해야 되는 수열의 a1은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야. an은 더해야 되는 수열의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 항. 그것만 찾아서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가자. 공차 얼마? 첫째 항 10 나오게 하려면 이게 얼마?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겠죠. 자, 그럼 종혁이 이거 10 불러봐. 2분의 한 개수는 n항까지니까 n개. 10 첫째 항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1 넣어도 되고 여기 눈으로 보이는 항 집어넣어도 되고 끝항은 몇 번째? n번째. 이걸 집어넣어다 n번째를 집어넣을 자리니까 여기다가 6n 플러스 4를 넣어서 그래서 2분의 6n제곱이니까 3n제곱에다가 2분의 14n이니까 7n이라 말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다현이가 10 불러봐. 2분의 얼마? 2분의 6 곱하기 10 첫째 항 10 여기 몇 번째 들어가야 돼? 여섯 번째 찾아봐. 얼마야? 6 집어넣으면 여섯 번째 나오겠지? 그러면 40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에다가 이거 약분하면 3 곱하기 50이니까 150 되겠네. 아니면 여기다 6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 36 곱하기 3이니까 108에다가 6, 7에 40이니까 이렇게 더해도 어차피 150 나오는 건 맞을 건데 항상 합을 구할 때 쓰는 거 다시 잘 봐. 2분의 이게 뭐냐? 항 개수야. 내가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 S6의 의미는 1항부터 6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6항까지니까 당연히 항의 개수는 6개. 그리고 여기에 곱해야 되는 게 누구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첫 번째 항은 당연히 A1일 거고 마지막 항은 6항까지 합해서 마지막 항은 6항이잖아. 그 6항을 찾아놓은 일반항 n번장에다가 6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대답해주면 된다. 그렇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걸 일단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이 공식 얘하고 전혀 다른 공식 아니라고 그랬어. 요거 자리에 이게 들어갔던 것 뿐이니까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자,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좀 변형된 문제, 유형 문제들은
또 얼마나 어려워지게 될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 기초문제 다 빼겠습니다. 유형으로 넘기세요. 960번. 모두 960번 시작해볼래? 계속 질문 위주로 갑시다. 이것도 그냥 아무나 막 질문 물어볼게. 선생님이 필요한 거. 그리고 또 밑줄 봐나 계속 마지막으로 하는데 자꾸 말하게 되네. 등차 수열에다 밑줄.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특징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등차라는 말을 하질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랑 성취도 프린트 목요일날 하기로 한 친구들이 윤지, 유빈이, 주성이, 민재 4명이거든?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수업을 저녁 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수업 낮에 잡았는데 이거 시간 좀 바꿔야 돼. 이따가 윤지하고 유빈이하고 주성이하고 민재. 자, 나 칠번 봐. 물어볼게. 이번에는 누구랑 할까? 윤재. SC 구하는 공식 불러볼래? 2분의 10 곱하기 A1 더하기 A10. 이거 찾아주면 되겠어. 얘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얘하고 얘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건 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수열의 n번장을 찾아놔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맞아? 그럼 이번에 누구 물어볼까? 다현아, 요거 보고 n번장 어떻게 찾을래? 말해봐. 어떻게 찾았어? 네. A에서 A6 빼기 2가 뭔데? 그러니까 나 A를 A 첫 번째랑 더하기 T는 5라고 하고 A 첫 번째랑 더하기 5D 해서 연립해가지고. 자, 지금 다현이가 말한 건 연립방정식이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원하는 풀이. 모든 등차 수열은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한 거,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한 거. 그래서 이걸 연립해주면 첫째 항과 공차를 찾을 수가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아까 다현이가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립으로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등차 수열이 맞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 4번 더해진 거. 맞지? 그러니까 연립을 만들어서 뺐을 때 4D를 남기는 걸 보고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와 얘의 차이가 공차 4개 차이라는 걸 눈치채면 그만큼 등차 수열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공차 4개 때문에 5가 29가 된 거니까 4번의 공차 때문에 벌어진 간격이 24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열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빼잖아? 그럼 4D는 24가 나오는 거 맞아. 똑같은 거야. 근데 굳이 열림을 만들어야지만 4D만큼의 결과가 24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어차피 계속 일정한 수들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낸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이거 보자마자 공차 4개 차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했어. 공차가 이렇게 연립으로 풀던 아니면 그냥 풀던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n번째 하면 누구냐? 6n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공차가 6이니까 거기다가 이거 연립으로 하면 A1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A1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겠지만 어차피 나는 꽤나 많은 항을 알고 있거든. A1 찾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해. 그럼 누구? 두 번째 항으로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2 넣었을 때 5 나오려면 여기다 2 넣은 결과 5가 되려면 여기 얼마 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 항을 굳이 연립으로 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n번째 항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아까 윤지가 말한 대로 2분의 10 곱하기 첫 장 얼마니? 첫 장 1 넣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끝항은 10번장이야. 10번장 얼마야? 53. 그래서 52 나누면 26 26에 10 곱할 거니까 260을 정답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길게 하시고 한 960도면 당장 좀 힘들 수 있겠네. 한 문제 더 해볼게. 962번 한번 시작해볼까? 962번 필기하시고 962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수열 문제는 무조건 AN을 찾아 놓으세요. 그 AN이 해당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조건 수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열의 규칙을 잘 따져가면서 n번째 항을 찾아놔. n번째 항 찾아놓으면 손해볼 거 없어. 무조건 수열 문제 나오면 n번째 항부터 찾아 놓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자, 짚어볼까?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외우자, 우리. 등차수열의 n까지 갖고 하는 공식.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자고? 없어 보이면 말해줘 볼게. 2분의 한개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이게 등차수열 합을 거는 공식이에요. 됐니? 근데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볼래?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려나? 요게 뭐게 얘들아? 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지? 맞아. 첫 항과 끝 항의 등차 중앙이야. 등차 수열에 여기 첫 항이 있잖아. 여기 끝 항이 있겠지? 그럼 그걸 더한 거의 절반이라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이 둘의 등차 중앙 말하는 거 같거든. 그래서 식을 이렇게 기억해도 돼. 항계수 곱하기 등차 중 항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겠죠.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식을 외울 때 나중에 직접 숫자 대입하면서 문제 풀 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우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로 외우고 싶은 사람들은 말로 외워주고 조금이라도 더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외워주세요. 근데 대신 어떻게 외웠을 때 여러분들이 뭐 S10을 구해라, S20을 구해라 할 때 편하게 대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똑같은 말인데 지금 다르게만 적고 있는 거거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기 편한 공식에 암기된 모습은 1번이 맞을지 2번이 맞을지 3번이 맞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차피 결국엔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럼 시작해보자. 이번엔 누구 해볼까? 민기야. 이거 n번째 거 해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3. 더하기 23. 오케이. 그 다음 누구 해볼까? 채원이 S의 식 불러봐. 2분의 n 곱하기 2 곱하기 10. 얼마? 2 곱하기 10. 뭐라고? 여기 뭐 들어와야 돼, 이 자리에? 채원이 뭐라고 말했어 지금? 2 곱하기 19. 2 곱하기 19가 무슨 뜻이지? 또 이걸로 하고 있는 거야? 왜? 선생님은 이걸로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하고 있지? 이걸로 해, 그냥 이걸로. 첫 장 누구야? 19. 마이너스 4에 혹시 지금 이걸로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얘로 해.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4에 더하기 10. 그렇지. 끝항이 n번짝이니까 얘 더해주면 되죠, 그대로. 지금 채원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첫 번째 항도 알고 있고 n번째 항도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두 개 더하면 끝날 거를 여기다가 막 여기 2배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 뭐하러 그렇게 해? 알고 있는 거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할게.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2에다가 그럼 플러스 21n 되는 건가? 선생님께서 잘못해서 말해줘. 이게 지금 962번 문제가 원하고 있는 n항까지 합의 결과거든. 내가 만약에 S10을 구하고 싶잖아. 여기다 10 넣어주면 돼. 만약에 9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9 넣어주면 되는 거고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다 100 넣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한 게 지금 n항까지 합을 나타낸 식이 되는 건데 962번 질문. 그렇게 구한 SN이 0보다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가 수열 문제라면 정답을 찾기 위한 이제 남은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2차 부등식 배울 때의 수준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SN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1n인데 그게 0보다 작게 되는 값을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차 부등식 무조건 뭘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그럼 이거 어디로 불러? 여기 n축이야. 이제는 n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야. 인수분해하면 절편 누구하고 누구 나올까? 얘 인수분해 어렵지 않아. n으로 묶어주면 되잖아. 0하고 2분의 21 0하고 2분의 21 나오겠죠.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가 정답이겠지. 그래서 정답
n에 어울리는 수는 0보다 작은 수이던가 2분의 21보다 큰 수이던가. 항상 말하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자 맘먹어봤자 소용없다는 게 이런 데서 또 이제 구멍 생긴 친구들은 1학년 때 그럼 문제를 또 못 푸는 거야. 그럼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또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메꿔야 되는 순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정답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n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항번호. n이라는 건 항번호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수만 들어가야 돼?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정답이 나왔지만 여기선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수열에서 0보다 작은 번호에 있는 항 마이너스 1번째 그런 게 어딨어? 마이너스 2번째 항 같은 게 있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을 거고 n은 자연수니까 2분의 2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1. 그래서 몇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수많은 SN 중에 11번째 항까지의 합부터 여기서부터 SN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10번째 항까지는 0보다 컸나봐. 응? 11번째부터 계속 더했을 때 0보다 작아진다는 계산을 지금 하게 된 거죠. 문제가 아마 최소값 찾는 건가? 그러네요. n항까지 합을 구할 건데 그 합의 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누구냐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을 1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지금 몇 분이야? 50분 맞아? 그럼 우리도 잠깐 쉽시다. 수고들 했어. 뭐야? 조금만 더 하자. (964번) 한번 진행해 볼래? (964번)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 30도를 첫째 항으로 생각하고 공차를 40도로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각은 30도, 두 번째 각은 70도, 세 번째 각은 또 거기다 40도다 110도 이렇게 가는 어떤 다각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는 또 난이도가 높게 표현된 이유가 그것만은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까? 중학교 때 배웠을까? n각형으로 만들어진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인지도 찾을 수 있어야겠지? n각형이라고 불리는 다각형의 내각을 다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오게 되는지를. 규칙을 유도해도 좋아.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 오각형 내각의 합이 540도죠. 육각형이 720도고.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다, 그지?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규칙으로 나가다 보면 다각형의 내각의 합, n각형이라 불리는 녀석의 내각의 합이 몇 도인지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가볼까? N각형이면 각이 몇 개 있는 거지? N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째 항은 30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70도 이렇게 나간다고 했어. 그럼 어쨌든 이 N각형의 첫 번째 각이 30도면 N번째 각은 당연히 일반원 모양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40N. 이 도는 잠깐 생략하도록 할까 우리? 나중에 붙이기로 하자. 40N에다가 1 넣었을 때 30도 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1 넣으면 30도, 2 넣으면 70도, 3 넣으면 110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뭘 구할 거냐? N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할 겁니다. 그 합을 지금 식에서는 SN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겠지. SN. 내각의 합이 뭐야? 이 N각형에 들어있는 N개의 각. 첫 번째 각, 두 번째 각, 세 번째 각, 네 번째 각, 마지막 N번째 각까지 다 더한 게 N각형의 내각의 합일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SN을 구해주면 되는 거라서 SN은 2분의 한개수 N개, 첫째 항은 30도, 마지막 항은 40N-10도. 그래서 정리하면 20N제곱, 그 다음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10N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거든. 잠깐만. 맞네. 이게 N각형의 내각의 합이야.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매듭을 지으려면 그 N각형이라는 녀석의 내각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공식 기억 안 날 학생들 많을 테니까 유도도 해보라 그랬지. 삼각형이 180도, 사각형이 360도,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540도거든.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각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내각의 합은 180도씩 늘어나.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맞아 얘들아? 그럼 N자리에 3 넣었을 때 3 넣는다는 말은 이 자리에 3을 넣었을 때 계산되는 결과가 180이 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이게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이게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공차 얼마입니까? 공차 180이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외웠을 공식이었을 거야. 180 맞습니까? 공차가 180이라고. 그러니까 180n에다가 하나만 해볼게. 3 넣었을 때 180이 나오려면 얘들아 3 넣었을 때 180이 나오려면 여기다 얼마를 빼야 되는 거지? 3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180이 나오려면 360 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빼기 360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이 두 개를 180으로 묶었을 때 나오는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정상이었을 거야. 이게 N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 넣으면 내각의 합 180, 여기다가 4 넣으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 5 넣었을 때 540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서 얻은 이 내용과 실제 N각형이 가져야 되는 내각의 합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연립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분명히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내용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걸 내각의 합을 N각형의 내각의 합이 갖고 있는 특징을 식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걸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렸다면 이 문제는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연립이 돼야지만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마무리는 이걸 풀어봅시다. 선생님 정리할게. 일단은 그냥 적을까? 20n제곱 플러스 요거까지 하자. 10n에서 180에 넘기면 마이너스 170n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60 넘겨주면 플러스 360이 되는 걸 테고 우리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겠네요.
20으로 나누는 거 가능하죠? 20으로 나눌 수 있나? 요게 20으로 안 나눠지는구나. 그럼 10으로만 나누자. 2n 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36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숫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강하게 자신감 가져야 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찾는 이 n은 자연수일 거야. 이 방정식 안에 자연수 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자신 있게 2, 1. 이거 36 어떻게 분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 36 분리하는 방법. 얼마고 얼마? 9하고 4가 맞겠죠. 그래서 9를 위쪽에 아래쪽을 4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9 더하면서 마이너스 17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정답 그냥 말하자. 2의 마이너스 9 때문에 2의 마이너스 9 때문에 n값이 2분의 9도 나올 수 있고 n 마이너스 4 때문에 n값이 4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n은 자연수일 테니까 4만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은 몇 각형이냐? 사각형이다. 사각형일 때 간다. 30도와 70도와 110도와 150도로 만들어진, 이렇게 40도를 공차로 하고 있는 4개의 각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이거 다 더한 게 아마 360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다각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 될 수 있는 거 맞지? 사각형만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였던 거야. 질문이 뭐야? n값 찾는 거니까 그냥 4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했듯이 혹시 메꿔야 되는 구멍이 생겼다면 빨리빨리 메꿔놔. 이제 이거 정식으로 수업하는 시간은 끝난 거잖아. 이걸 누가 가르쳐줘? 근데 이렇게 또 문제도 나온다니까? 자, 필기 다 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문제 3개밖에 안 되니까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과제를 하자. 967번 시작해보세요. 967번. 자, 그만. 이 문제를 풀 때 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했는지 7번 볼까? 얼굴 들고. 이거 여기 12와 마이너스 28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무슨 수열을 만들었느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되게 만들었답니다.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이야. A1부터 AN까지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1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8로 갈고 있는 여기 적혀있는 전체 n 플러스 2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면서 만들고 있는 등차 수열이 됐대. 맞지? 이때 문제에서 제시해준 힌트가 요거거든. 이거 표현해볼게. A1부터 AN까지 무슨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야. 12를 포함해도 등차 수열이지만 요 안에 걸 잘라서 말해도 등차 수열이 맞아. 등차 수열이 맞다고. 그럼 등차 수열에 A1부터 AN까지 합이 마이너스 136이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SN이라고 불러볼게. 당연히 SN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한계수가 n개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할 때는 항해계수 n 플러스 2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요거 포함하면 n 플러스 2개지. 근데 나 요것만 계산할 건데?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더한 게 마이너스 136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1부터 AN까지 N1까지야. C가 어떻게 되죠?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 되거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36이라고 불리는 값이야. 근데 이거 계산 못하지 지금. 계산 못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N이 누군지, A1이 누군지, AN이 누군지를 몰라.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 노란색 밑줄처럼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럼 등차 수열이면 이 A1이라는 숫자는 12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해서 만든 숫자 맞나? 공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어쨌든 공차라고 불리는 D라고 하는 어떤 값이 12에서 더해져가지고 A1이 된 거고 A1에다가 D 더해서 A2가 된 거고 A2에다가 D 더해서 A3가 됐을 테고 마지막 AN에다가 D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8이 된다는 얘기잖아. 바꿔 말하면 얘는 여기에서 공차를 뺀 것과 같은 녀석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뭐였냐? A1이 누구냐? A1은 12에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공차를 더한 값이다. AN은 누구냐? AN은 누구냐? 원래 AN에다가 D를 더해서 마이너스 28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8에서 공차를 한 번만큼 뺀 값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A1과 AN을 더한 결과는 좌변끼리 더한 결과는 우변끼리 더한 결과랑 같을 거기 때문에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 날아가고 요것만 더해서 마이너스 16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거지. 우리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 기억나? 얘들아 봐봐.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더한 결과랑 이렇게 더한 결과랑 이렇게 더한 결과 이렇게 더한 결과가 다 같은 거 아니었어? 다시 한번 봐봐. 우리 등차수열 확보할 때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것도 A1 더하기 AN이고 이것도 A1 더하기 AN 이것도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마지막까지도 A1 더하기 AN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하고 얘를 더한 게 궁금하면 얘하고 얘를 더해도 된다. 얘하고 얘를 더한 게 궁금하면 요 뒤에 있는 A2와 요 앞에 있는 AN-를 더해도 되는 거야. 그게 등차수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게 A1과 AN을 더하는 게 필요한 건 맞아. 하지만 그 결과가 이 둘을 더한 결과랑 전혀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를 마이너스 16이라 적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거 한 방에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암산으로 갈게. 이거 약분은 마이너스 8, 양변 마이너스 8로 나누면 8 1은 8, 8, 7, 56 17이겠네.
17이 정답이 되겠어. 묻는 문제가 뭐였을까? 이 안에 끼어 들어간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거 나온 대로 17개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정답 4번이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요거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965번이랑 966번 목요일 1시까지 제대로 해오세요. 연습해야지 익숙해진다. 연습해야지 익숙해져. 필기 천천히 하세요. 몇 시간 그래도 꽤 줄 테니까 필기 천천히 하시고 971번 다음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하나하나 시켜문제가 다 처음 푸는 유형들이잖아. 정답 안 보여지는 거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생각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 그 와중에 정답까지 구해놓으면 아주 좋고 선생님이 풀어준 적도 없는데 풀 수 있다면 정말 잘하는 거겠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 푸는 방법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풀 수 있는 능력 갖추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없는 게 정상이고. 물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이미 다 배운 거야, 그치? 다 배웠어.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적 없는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없는 식에 대한 어떤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릴 수 있다 이거지. 자, 갈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어쨌든 이 문제 힌트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문제 한 번 더. 혹시 이유를 모른다면 또 한 번 밑줄 그어줘.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밑으로 이제 더 이상 안 그어도 돼. 등차 수열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이 문제에 잔뜩 등차 수열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어쨌든 이거 해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1번 갑니다. 2분의 한개수 4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은 4번장이 되겠네. 이게 8이라는 뜻. 맞죠? S4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 아니야? 2분의 한개수 4개 첫 항은 당연히 첫 항이고 끝항은 S4에서 4번장까지 합해서 끝항은 4번장이잖아. 그래서 요 4가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정리하면 A1 더하기 A4가 요거 약분하면 2, 양변 2로 나누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벌써 느낌 오지? 아, 마지막에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 와야 돼. 두 번째 가자. 2분의 한개수 20개 첫항
더하기 끝항은 지금은 20번장이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28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요거 약분하면 10이야.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8인가? 누가? A1에서 A20을 더한 게 마이너스 28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끝내주면 되겠네. 이 타이밍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의 항은 첫째 항과 공차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고 새롭게 식을 좀 깔끔하게 정해서 적을게. 요게 누구냐? A1 더하기 3D예요. 요게 누구냐? A1 더하기 19D야. 그래서 얘들아 한 줄 더 적자. 얘는 2A1 더하기 3D. 그게 4라는 뜻이었고 요거는 2A1 더하기 19D. 그게 마이너스 28이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한 번 더 잘 볼래? 이거로만 따지면 문자가 몇 개인 줄 알아? A1이라는 문자 하나에다가 A4 하나, A20 하나. 문자가 하나, 둘, 세 개야. 내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두 개밖에 없고 문자는 세 개인데 방정식이 두 개밖에 없다고 어떻게 풀어? 그런데 여기서 등차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항들을 A1과 D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항이 나오든지 간에 나는 문자 두 개만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등차수열의 특징이기도 했지. 그럼 풀까? 그럼 선생님이 계산할게. 밑에서 위에 빼면 A1 날아갈 거고 16D가 마이너스 32 16D가 마이너스 32 16D가 마이너스 32 D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한다. 마이너스 2면 이거 마이너스 6 넘기면 10 A1은 5겠네. 맞지? 그럼 도움되든 말든 선생님 뭐하라 그랬어? n번째 항 무조건 찾아 넣으라고 했습니다. n번째 항은 공차 마이너스 2에 첫째 항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 이거였던 거야. 이런 수열 가지고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8 나오고 이런 수열을 가지고 20번째 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80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다 찾은 것 같은데 이때 질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라고 얘들아? 이거 가지고 뭘 찾으라는 문제가 나온 거야 지금? 이 지금 계산한 수열의 몇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더하래. 우리 지금 이거 찾는 거거든. 또 물어보자. 빠르게 대답해봐. 이거 무슨 수열? 쟤도 등차 수열이야. 쟤 등차 수열이야. 한개수는 몇 개니? 저거 한개수 몇 개야? 쟤 10개야 10개.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잖아. 그럼 개수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끝수에서 첫 수 뺀 다음에 1 더하면 된다 그랬어. 한개수 몇 개야 저거? 10개야. 선생님 식 적어줘. 2분의 한개수 10개에다가 지금은 더하고 있는 첫째 항이 11번째 항, 더하고 있는 마지막 항이 20번째 항.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이야 여러분들. 확보하는 공식이잖아.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이 뭐였어? 2분의 한개수에다가 내가 더해야 되는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과 끝항을 더해주는 거 아니었어? 지금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1번째 항이야. 끝항이 20번째 항이고 한개수는 10개야. 물론 얘들아 이거 앞에 A1부터 A10까지 더한 다음에 S20에서 S10을 빼도 돼. 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 빼면 당연히 나머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겠지.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뭐하러 그렇게 해? 어차피 이것도 등차수열인데?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등차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들어있는데? 확보하는 공식이 뭐였어? 2분의 한개수 2분의 10에다가 내가 더하고자 하는 수열의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끝항 더해서 식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이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자. 이거 먼저 약분할게. 5에다가
11번째하고 20번째. 얘들아 11번째 얼마 나오니? 11 넣어주면? 마이너스 20에다가 7이니까 마이너스 15 나오겠구나. 20번째는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53 나오겠네. 응? 43인가? 33. 아니 20, 40 마이너스 33인가?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48 곱하 58, 40, 54, 20 220 그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 어떻게 뭐 잘못했나? 240이요. 220이 아니고 240이야? 48. 아 그러네 58, 40, 54, 240이구나 미안. 자 이것도 필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면 잘 봐. 어쨌든 문제도 이거 알려줬잖아.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차수를 하고 하는 공식 들어있잖아. 그럼 써먹어야지. 그리고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등차수를 처음 배울 때 뭐였어?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지.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n번째 찾을 수 있잖아. n번째 찾았으면 이제 좀 자신감이 들어도 돼.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해놓은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거 지금 솔직히 처음 보긴 했겠지만 여지없이 얘도 등차수열이 이게 등차수열이 아니면 뭐냐? 아니 무조건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등차수열이야? 아니잖아. 쟤도 등차수열 맞아. 그럼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에 맞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의 개수 10개니까 2분의 10개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식은 A1 더하기 AN이지.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A1 더하기 AN이 아니라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에 첫 항과 끝 항이 들어가는 자리야. A1, AN으로 기억하지 말고 내가 어떤 애들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첫 항 자리에 A1 대신 A1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끝 항 자리에 AN 대신 A2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크게 말했던 강조했던 부분 그냥 막연하게 이딴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이게 식이 맞지. 대신 외울 때 2분의 이걸 n이라고 부르지 말고 더해야 되는 수열의 함계수 이걸 A1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첫항이라고 불러줘. 첫항 얘를 끝항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A1과 AN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유두리 있게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답답하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래요. 필기하시고 이번에도 문제가 길어서 쉬워 보이진 않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필기 다 한 사람들 974 시작해보세요. 974 어려운 문제 많네.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 많이 줄게. 이건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끝내지 뭐. 충분히들 고민해봐. 뭐야? 974번 말고 975번 문제가 있었네. (975번) 이따 저녁 때 하지 뭐. 974번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자, 볼까? 7번 보세요. 일단 정보가 이거 나왔지. A1 나와 있어.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돼. 근데 이게 뭐 해석이랄 게 뭐 있어? 등차 세력이니까 2분의 한계수. 여기 들어갈 거 몇 항 더하기 몇 항? 첫 항 더하기 다섯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 SO가 뭔데? 1항, 2항, 3항, 4항, 5항 더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의 맨 앞에 있는 항이 A1이고 맨 뒤에 있는 게 A5가 맞잖아. 저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A1이 얼마라고 그랬니? 19라고 그랬어? 아니, 일단 적을게. 그럼 연결해서 가보자. 2분의 5에다가 A1은 19, A1은 19, A5는 첫째 얼마에다가 19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한 거? 4번 더한 거. 요거 대신 요거 써주면 되겠네. A1 알고 있으니까 이제 D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75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럼 잠깐만. 양변에 5분의 2 곱하면 5분의 5, 25. 5분의 2 곱하면 얼마니? 30이니? 아닌데? 맞나? 5, 5, 20. 15, 30 맞는데? 그래서 4D 플러스 38이 30.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죠. D가 마이너스 2야. 4D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난 계속 말했다. 필요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놔라. 뭐를? n번째 마이너스 2n. 첫째 19 나누면 이게 얼마 더해야 돼? 20.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한 수열에 n번장이 맞아. n번장이 이렇게 돼야 첫째 항도 19 나오는 거 맞고,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5항까지 더하면 정말 75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니?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 똘똘한 사람들, 뭔가 감각이 좋은 친구들의 풀이 보여줄게.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맞지? 그리고 질문은 몇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지를 찾는 문제였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똘똘한 친구들이 이렇게 계산한다. 첫 번째가 얼마야? 19. 두 번째가 얼마지? 17.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17, 15.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맞니? 근데 무슨 값 찾는 거죠? 최대값 찾기. 얘들아, 최대값 찾으려면 계속 더하는 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10번째이 얼마입니까? 10번째이 1이야. 여기까지 더하면 어쨌든 점점 더하는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양수 더하는 거니까 계속 커질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가 10판까지지. 근데 내가 만약에 S1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S11을 간다? 그럼 여기다 그 다음 누굴 넣어야 되지?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맞아? 똘똘한 학생들은 어떻게 푸느냐? 좀 이따 다른 풀이도 보여줄 테지만 봐. 얘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지금 여기 이거 지우지 않을 테니까 보세요. 최대가 되고 싶으면 A, N이 양수일 때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공차가 마이너스 이 음수라서 결국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음의 값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맞아? 그 음의 값으로 넘어가고 있는 애들을 더하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을 원한다? 최대가 되는 순간에 이 수열의 한 값이 0보다 최소한 0 이상일 때까지만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AN 마이너스 2N 더하기 21이 0보다 큰 걸 찾아야 되고, 그럼 N이 2분의 2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2분의 21보다 작다는 건 N이 얼마일 때까지만? 10일 때까지만. 따라서 S10이 최대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S10을 최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2분의 한개수 10개. 초점 얼마야? 19 더하기 끝항 10번째 얼마니? 1. 그래서 요거 20 약분하면 10. 최대 100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 조건으로 내가 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냐? 100이란 뜻입니다. 됐니? 됐어 안 됐어? 됐어 얘들아? 그럼 이걸 문제가 말하는 대로 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잘 봐. SP 구하는 식 불러볼래? 2분의 P 곱하기 초점 얼마? 19 더하기 몇 번째야? P번째야. P번째이 누구지? 마이너스 2P 플러스 2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P제곱 이거 얼마야? 40이니까 20P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우리 SP의 무슨 값 찾는 거였지? 최대값 찾는 거였어.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야?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표준형 묶어주면 아마 이렇게 정리될걸? 그래서 P가 얼마일 때? 10일 때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풀이 둘 다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있어.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이것도 전혀 나쁜 건 아니지. 2차 함수 만들어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다는데 누가 말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고, 이렇게 문제에서 하고 있는 문제가 하고 있는 말을 따라가서 푸는 것도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지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를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가고 있는데 최대값 찾아주길 바래. 최대값이면 당연히 계속 내가 더할 때마다 숫자가 커져야 답이 커지게 될 텐데 등차수열의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 결국에 음의 값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S10까지 구할 때는 10판까지 구할 때는 계속 그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게 맞지만 S11이 되고 S12가 되고 S13이 되고 S14가 되잖아? 답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최대값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의 항이 양수가 나올 때까지만 더하면 되겠구나. 언제까지 양수가 나오느냐? 10.5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10번째 항까지만 양수니까 10판까지만 더하면 최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일찍 끝내주려고 했네. 저녁들 맛있게 먹고 이따가 7시까지 1강실로 모이도록 합시다.